이번에 읽을 소설 작품은 사랑손님과 어머니. 이 작품은 1948년에 주요섭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많은 친구들이 제목을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1961년에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나오긴 했지만 소설의 제목은 사랑손님과 어머니입니다. 이왕이면 정확한 제목으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오늘 이 작품에 대해 3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이, 과부, 사랑방.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읽을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는 오키라는 어린아이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의 말을 들을 때에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잠깐 내 경험을 이야기해 볼게요. 나에게는 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오빠 딸이니까 내가 고모인 거죠. 이 조카가 서너 살 때의 일이에요. 제잘제잘 제법 말을 잘하던 때인데 조카랑 오빠 부부랑 나랑 카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용 의자가 있어서 조카는 거기에 앉게 하고 나는 오빠 부부와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조카가 기분이 좋았는지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까닥까닥 하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뒤로 확 넘어가 버렸습니다.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옆에 있던 내가 엄청난 순발력으로 발을 뻗었어요. 그래서 조카의 머리가 땅에 부딪히기 전에 내 발에 닿으면서 다치지 않았습니다. 조카는 너무 놀라서 울지도 못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굳어 있었는데요. 조카를 일으켜 세우고 안심을 시킨 다음에 오빠가 물었어요. 어쩌다 그랬어? 그런데 조카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조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모가 발로 찼어. 너무 다행인 게 다 같이 상황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발로 찬 게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웃으면서 아니야, 고모가 발로 다치지 않게 해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만약 나랑 조카만 있었던 상황에서 그랬다면 정말 아찔합니다. 아마 나를 아동학대하는 고모로 의심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제 조카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본인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한순간에 뒤로 넘어갔는데 놀라서 정신이 없었겠죠?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본인 머리에 고모의 발이 뻗어 있고, 그러니까 생각을 했겠죠. 아, 고모가 나를 발로 찼구나. 어린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해서 판단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말을 해도 그게 잘못된 판단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말은 그대로 믿기 전에 잘 판단해서 들어야 합니다. 사랑손님과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를 전해주는 오키가 6살이에요.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죠. 이 아이가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어린아이의 눈에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뭔가 어설픕니다. 특히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감정선을 잘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설을 읽을 때에는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소설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본 이야기다 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오키는 어머니와 외삼촌과 사는데요. 오키의 어머니는 나이가 24살, 과부입니다. 과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홀로 된 부인을 말하죠. 오키 엄마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에는 오키가 태어나기 한 달 전이기도 했죠. 오키 엄마는 남편이 남긴 약간의 유산과 틈틈이 바느질을 해서 번 돈으로 오키를 키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24살이면요. 지금으로 치면 대학생 나이예요. 이런 어린 나이에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살아간다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옆에 함께 해줄 누군가가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요즘은 남편이든 부인이든 어느 한쪽의 세상을 떠나면 재혼을 하는 것이 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1930년대가 배경이에요. 아직 조선시대의 가부장적 사상이 지배적인 시대죠. 그래서 이때는 남자가 재혼하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자가 재혼하는 건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을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오키 엄마처럼 남편을 떠나보낸 부인들은 평생을 외롭고 힘들게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때였어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소설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방이 뭔지 아시나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기는 하셨죠? 사랑방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일단 우리나라 전통 가옥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집은 이런 구조였어요. 여기에 있는 대문이 밖으로 통하는 출구고요. 대문 옆으로 작은 방이 쭉 보이는데 이 방들은 행랑채라고 해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머슴들이 생활하던 곳이었습니다. 집주인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이렇게 크게 두 군데로 나뉘어 있었어요. 하나는 안채, 하나는 사랑채. 안채는 집주인과 그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인데 위치를 보세요. 대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가장 안쪽에 있죠. 여성들은 집에서 이 안채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밖에는 함부로 나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랑채는 남성들의 공간이었습니다. 남성들은 안채와 사랑채를 오가면서 생활을 하는데 주로 이 사랑채에서 본인 할 일을 하고 때로는 손님을 맞이하기도 했죠. 손님이 오면 안채에 모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랑채에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손님이 자고 가야 하면 사랑채에 있는 방, 사랑방에서 머무르게 했습니다.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 오키는 어머니와 외삼촌과 함께 살아갑니다. 오키와 어머니는 안채에서 생활하고요. 외삼촌은 사랑채에서 생활했죠. 어느 날 외삼촌이 손님을 한 명 데려옵니다. 그 손님은 외삼촌과 함께 사랑채에서 머물면서 생활하게 돼요. 오키 어머니와 사랑 손님이 한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방 한 칸을 내준 개념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안채와 사랑채로 구분되어 있어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사랑손님과 어머니 소설 작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소설 감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